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2 chefs of Korea, Lee Ju-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2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 안녕하세요. 투셰프의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리입니다. 네, 동양의 식문화는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젓가락은 이렇게 긴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의 젓가락은 이렇게 짧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로 된 숟가락이 있고요. 이것은 동양의 국물 요리의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반면에 한국의 식탁에서는 이렇게 한 벌로 세팅하고 있는데요. 한식의 주식으로는 밥과 같이 국을 기본으로 내고 있고 또 찌개나 전골, 탕과 같은 국물 요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일본과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탕 요리와 전골 요리가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갈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moving beans with chopsticks. 2 chefs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aeksuk Culture University. Lee Ju-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And today's winner? Star chefs with their pride at stake. A chopstick match between 2 Korean cuisine chefs. Who will come out on top? 네.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젓가락에 기름 발라놨죠? 네, 젓가락질을 잘해야지. 꼭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들어온 거 같죠?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6, 8, 자꾸 어. 말 시키지 말아요. 아싸. 아, 왜 이렇게 안 돼? 오늘 왜 이렇게 미끄럽죠? 3개 남았다. 그치? 하나! 예! 아, 나 하나밖에 몇 개 했어요? 19개. 여러 술은정이 생각나는데요. 저 오늘의 메인 셰프는 저 이주영입니다. Today's winner, Lee Ju-hyung. 저기 있네요. 네. 갈비탕용 고기를 사야 되는데.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갈비탕용으로 쓸 새갈비 좀 보여주세요. 네, 아우, 마블링 되게 좋은데요? 오, 되게 좋아 보인다, 그죠? 네, 아주 좋네요. 네. 이 사실 때에는 뼈에 붙은 고기가 4cm에서 5cm 붙은 고기를 사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됐죠? 네, 자, 이제 우리 갈비탕에 들어갈 무 사러 가야겠죠? 물 사야죠. 네, 무 사러 저쪽에 보면 있던데. 채소가게 가시죠? 네, 채소. 네. 여기 있는 무 되게 좋네요. 네, 참 실하고 좋은데요. 이 물을 보시면 이렇게 푸르푸 그리고 단단하고 이렇게 잔뿌리가 없는 것이 좋은 무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는 화이트 레디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다시안에서 쓰는 무는 이렇게 통통하고 길죠. 되게 달라요. 네. 그리고 무는 잘라서 파는 경우가 별로 없죠. 네. 수분이 많은 채소라서 그런데요. 네. 이렇게 무를 사셔서 길게, 그러니까 크더라도 하나를 다 사시고 무청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랩을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조금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 되게 좋다. 마늘 볼까요? 요거 좋은데요, 요거? 좋네. 요거 사요. 생선만 해도 너무 맛있겠다. 네. 네, 이 갈비탕은요, 네. 이 새갈비살과 채소를 함께 넣고 국물을 우려내서 부드러운 갈비살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네. 이제 네, 새갈비 준비됐나요? 그럼요. 제가 준비했죠. 제가 얼른 가져올게요. 빨리 가져오세요. 네. 갈비가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메인 셰프 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쇠갈비살이 준비됐잖아요. 네. 이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기름기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기름기를 제거를 하실 때에는 살짝 얼리신 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잘 기름기가 제거가 되거든요. 기름기를 제거하셔야 이 국물을 우려내실 때 깔끔한 국물이 나오고요. 또 이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놓을 건데요. 이렇게 담가 놓으시다 보면 핏물이 계속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물에 바꿔주면서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핏물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요, 국물이 검어지고 냄새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견려 주셔야 돼요. 네, 이번에는 물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이 물티란 말은 우리말로 물에 한번 데쳐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불려놨지만 핏물이 정확히 다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티를 해서 핏물을 제거해주면 깨끗이 핏물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건져서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네,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네. 안 그러면은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의해서 넣어주세요. 네. 고기 색깔이 약간 거무스름해지면 꺼내면 되는데 물티를 하다가 위에 그 검은 거품이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이게 피가 응고돼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건져낼까요? 네. 자, 그러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깎기. 니들이 수고가 많다. 자, 물티를 하신 이 갈비는요, 찬물에서 재빨리 씻어주셔야 되는데요. 흐르는 물에서 씻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불순물이 제거가 될 때 냄새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기름기도 제거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체에 받쳐서. 이제 빨리 오세요. 네. 제자들하고 뭐 농담 네. 뭐 하고 있던데 고생해. 아까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요. 깨끗이 씻어 오셨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준비된 새갈비를 채소와 함께 육수를 낼 건데요. 채소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네요. 가져가 가야죠, 그죠?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뭘요? 맨날 여기서 뭐 놀이터인가 봐. 뭘요? 빨리 갖고 오세요.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재료도 있습니다. 네.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서 파를 이렇게 적은 크기로 썰어줘야겠죠? 네. 무 좀 썰어주세요. 저는 불을 붙이겠습니다. 네. 이 준비된 물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마늘 마지막으로 새갈비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시키는 거 봐요. 이럴 때 시키지 언제 시켜요? 그래요. 아이고. 네. 센 불에서 끓여야 되죠? 네. 센 불에 30분 동안 끓여줘야 되는데 센 불에 끓인다면 고기가 질겨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기에 붙은 뼈가 센 불에 녹기 때문에 육수가 그렇게 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30분 동안 센 불에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좀 중불로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채소를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소를 너무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고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끓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 거품은 걷어주시면 되고요. 이 기름기도 많이 뜹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불에서는 이렇게 뚜껑을 덮고 30분 동안 중불로 끓여주시는데요. 새갈비에 붙은 갈비살이 이렇게 푹 끓여주면 담백한 맛이 나고요. 새갈비의 향을 살려주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였고요. 네. 이제는 뚜껑을 열고 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데요. 준비되었나요? 제가 준비를 해놨죠. 자, 이렇게 국간장과 소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국간장 한 큰술 네.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 작은술 넣어서 간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약불로 5분 정도 끓일 건데요. 이제 네. 아까 준비된 무 있잖아요. 이제 네, 물을 우리 썰어야 물을 하거든요. 썰어볼까요? 네. 놓을 접시도 하나 주시죠. 이 무는 나박 썰기를 할 거거든요. 이 끝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제 나박 썰기란 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크기로 네모난 모양이 나오는 걸 나박 썰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3cm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대추와 밤 준비돼 있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밤은요. 제가 끓는 물에 2분 정도 넣었다가 데쳐냈고요. 그리고 밤 대신에 인삼을 넣어도 좋겠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대파와 지단을 채를 썰 건데요. 이번에는 대파를 제가 써시고요. 고명을 썰게요. 네, 저는 지단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고명 썰 거는 얇게. 네, 이 지단은 끝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서 썰어야 깔끔한 지단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지단부터 썰 건데요. 그 알끈을 제거해서 체에 받치면 부드러운 지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의 다 조리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네. 불을 끄고 제가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갈비를 넣어야겠죠? 네. 정말 맛있겠어요. 이 국물을 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 위에 뿌릴 고명들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된 대추 2알을 넣겠습니다. 밤은 한 알이죠? 네, 알을 넣고요. 넣으시고요. 노른자 지단이 아주 색깔도 예쁘고 혼자도 아주 좋은데요. 살짝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갈비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갈비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갈비탕은 영양분이 아주 많아서 옛날에는 상류층에 보양식으로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하죠. 네, 뜨끈하고 맑은 국물도 일품이지만 부드럽게 익힌 소고기를 초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아주 맛있어요. 네, 이 쇠고기와 간장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순서로는 이 부드러운 쇠고기살을 달콤 짭조름하게 졸여낸 쇠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쇠고기를 이용한 반찬을 만들어 볼 텐데요.
부드러운 쇠고기 장조림은 간장 양념과 어우러져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하는 밥 반찬이죠. 그럼 준비해 주시죠. 아, 예. 바로 가야죠. 네. 아휴, 내가 다음에는 꼭 이기고 말아야지. 그죠?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키친타월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요. 먼저 이렇게 핏물을 제거해 줄 건데요. 이 장조림은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그리고 사태살이 장조림 부위로 아주 좋은 부위죠. 네, 이렇게 핏물을 꼭 눌러 제거해 주면 되고요. 가로 5cm, 세로 7cm로 썰 건데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기름기가 있습니다. 이 기름기는 이렇게 살짝 썰어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이 썰은 쇠고기를 물에 튀어야 되는데요. 물 준비됐나요? 그럼요. 벌써 말 꺼내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한 쇠고기를 물에 튀어내겠습니다. 이 쇠고기도 색깔만 변하면 건져서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데요. 네. 겉면만 네. 살짝 익힌 다음에 바로 꺼내가지고 찬물에 헹궈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져내고요. 네. 이 셰프가 깨끗이 헹궈주세요. 네. 아휴, 내가 정말 다음번 미션에서는 꼭 이기고 말 거예요. 이렇게 티한 쇠고기는 제가 찬물에서 한 번만 바로 헹궈서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요. 바로 물기를 제거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 오늘따라 또 보채는 거 봐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뛰고 있잖아요. 총총총 걸음. 네, 이렇게 소고기 스타일이 준비돼 있죠? 네. 네. 그다음은 마늘을 이 뒷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요. 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고기에 같이 넣고 이렇게 삶게 되면 고기의 향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네. 마늘 씻어 오셔야죠. 또 시키는 거군요. 네. 자, 얼른 가겠습니다. 빨리 다이어트 하세요. 네. 아, 어지간히 시켰네. 빨리 가야지. 에이. 아, 빨리 오세요. 네, 가고 있습니다. 거기 친구 있나 봐요. 무슨 소리 하세요? 맨날 혼자 얘기 말 잘하네. 준비해 오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물을 끓여볼 텐데요. 물을 1리터 이렇게 붓고요. 물을 이렇게 넣고요. 무도 다르나요? 이제 파를 자, 넣고요. 이제 자. 마늘을 넣는데요. 마늘은 센 불에 5분 정도만 넣고 나중에 간장을 넣을 때 다시 약불에 10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쇠고기 이렇게 넣고요. 센 불에 5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5분 정도 센 불에 끓였는데요. 제가 간장을 넣지 않고 끓이는 이유는요. 간장을 넣으면 고기에 수분이 빠져서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간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네, 뚜껑을 덮고 30분 동안 중불에 끓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중불에 끓였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배보자기에 걸러야 되는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지금 먼저 고기를 건져내야 되는데요. 네. 고기는 따로 이렇게 건져 놓으시고요. 이 육수를 이렇게 배보자기에 걸러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양념장 재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먼저 간장 반 컵을 넣어 줄 거고요. 반 컵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 2큰술 이렇게 넣고요. 올리고당 4큰술 이렇게 넣어주고요. 냄새 좋은데요? 마늘즙 1큰술 그리고 양파즙 1큰술, 청주 1큰술 넣어주시고요. 배즙 1작은술 넣고요. 생강즙 1작은술 이렇게 넣고요. 육수 3컵 이렇게
그다음에 네, 양념장은 약간 짭조름해야 반찬으로 좋은데요. 네. 쇠고기 장조림의 양념장은 아무래도 육즙이 녹아 있어 다른 곳의 볶음 양념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네.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고기를 통으로 넣잖아요. 원래 찢어서 넣어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통으로 넣고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 30분 정도 졸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불에 30분 동안 끓였고요. 아까 데쳐놓은 마늘을 약불에 10분 정도 다시 졸여냅니다. 이렇게 육수가 쫄아들었다 싶으면요. 이렇게 아까 준비한 육수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더 부어주면서 이 육수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약불에 10분 정도 다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건져내서 찢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0.7cm로 찢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결대로 찢어주시는데요. 결대로 찢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서 육수에 담가 놓으셨다가 하루 뒤에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다 찢었고요. 그럼 이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색깔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조림에 국물을 부어 볼 텐데요. 먼저 아까 졸인 마늘을 위주로 이렇게 국물을 부어 봅니다. 이렇게 국물을 소복히 부어주고요. 네, 마늘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장조림을 오래 보관하실 때는 마늘을 따로 보관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아까 준비된 조명이 있다고요? 네. 잣도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쇠고기 장조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갈비탕과 쇠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이 갈비탕을 결혼식이나 잔치상에 손님에게 내기도 하는데요. 영양소가 아주 높아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네, 함께 만들어 본 쇠고기 장조림도 사랑받는 반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장조림에 메추리알이랑 감자를 함께 넣어서 조리하면 다양한 조림을 함께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드리는 투셰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 can cook!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장조림은 냉장 보관을 하면 기름이 굳어 표면이 하얗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은 걷어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이 장조림 국물은 밥에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요. 이 국물에 비벼 먹다 보면 소스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비율의 양념보다 약하게 해서 남아있는 장조림을 같이 끓이시면 되는데요. 끓이시고 난 다음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장조림에 함께 들어가 마늘이나
달걀, 감자들은 빨리 상할 수도 있으니 먼저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갈비탕에 관한 기록은 1800년대에 궁중년의 상차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쇠갈비가 귀하던 시절이라 한우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로 만든 고급 요리에 속했습니다. 삼계탕이나 설렁탕과 함께 보양식에 속하는 갈비탕은 요즘에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인삼과 대추, 잣을 넣은 고급화된 갈비탕도 있고, 우거지를 넣어 매콤함을 더한 우거지 갈비탕이나 낙지를 넣어 만든 갈락탕도 개발되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국물 맛이 일품인 갈비탕. 탕 안에 가득 담긴 갈비의 부드러운 맛을 놓치지 마세요.